안녕하세요. 세주릭입니다. 이 강의는요, 세주릭의 영어 발음 바이블 시리즈의 강의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책을 보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강의도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입문편으로서 약간 내용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깊이가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학원 강의 수준의 강의를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어진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첫 번째, 모음,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회화낭독, 이 세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모음하고 자음에 있어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회화낭독 듣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요,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에 처음 입문하신 분한테는 조금 이거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발음은 지금 영어를 처음 접하신 분이나 미국에서 10년, 20년 사신 분,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신 분 똑같습니다.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생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요. 나도 미국에서 20년 살았는데 이런 거 처음 본다. 그러기 때문에 영어 발음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와우 하는 정도의 소리가 나오겠지만요. 듣다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고 영어 발음은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저는 말하거든요. 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렵다기보다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잠깐 소개하게 되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갓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안 가고 제3의 이제 남미의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 몇 년 살다가요. 19살 정도 나이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이 나온 지는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은 실은 영어나 언어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물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에 그 음향학 쪽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러니까 한국을 떠난 지 20몇 년이 돼서 한국에 처음에 오니까요. 한국 분들이 영어 발음을 참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굉장히 딱딱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영어 발음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뭐 물리만이 아니라요. 물리의 음향학만이 아니라 뭐 통계학 아니게 되면은 뭐 양자역학까지 들어갑니다. 나름대로는. 그리고 뭐 인류학이나 여러 가지 심리학 같은 걸 해서 한국 분들이 보다 쉽게 이 영어 발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양자역학이라든가 그런 거에 공식은 안 보이지만 거기에 어떠한 이 비슷한 유사한 걸 갖다가 많이 발췌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19살에 미국에 갔기 때문에요, 굉장히 영어 발음이 이미 좋기 어려운 나이에 갔습니다. 그래도 아마 지금도 완벽한 저는 원어민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원어민 발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이 첫 번째입니다. 즉 명필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글을 써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영어를 연구하다가 보니까요. 음향학, 음악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발음하고 똑같은 것은 뭐냐면요. 서도, 즉 글을 쓰는 이치는요. 글을 쓰는 이치는 발음하고 거의 100%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썼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개발레발 썼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글을 썼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이 먼저고요. 그게 잘 발달이 되게 되면은 달필이 됩니다. 원어민처럼 말을 잘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뭐 여러분이 제가 글 쓰는 것을 거의 볼 기회가 없을 텐데 대개 전부 다 그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글을 참 못 씁니다. 그래도 대개 다 알아보시거든요. 악필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아주 예술적으로 글이 흐려지게 되면은요. 명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외국 사람 글 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무슨 글인지 나 못 알아보겠다. 외국 사람들은요, 그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 니은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흉내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글을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나중에 외국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되면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대강 가르쳐 주게 되면은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친구들이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자기 이름 한국말로 써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연습하겠다. 네, 그때는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아주 글이 이상해져요. 왜? 자기만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요, 영어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국 영어 발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영어 발음을 잘 못한다. 제 생각에는요, 영어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니라 즉 콩글리시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틀린 발음을 계속 반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가지고요. 그 자기가 틀린 발음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모르신 분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미국 사람이랑 안 통하게 되면 본인은 뭐 영국 발음을 해서 안 통한다느니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과 안 통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글을 알아듣지 못하게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명필되는 것은요. 나중에 연습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어민이 알아듣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 발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면 아실 텐데요. 19살에 가서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정도 되면 좋은 발음. 그러니까 학번으로 따진다면요. 대학교 2학년 되는 나이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세드릭이 저 정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어렸을 때 떠나고 한국을 떠나서 뭐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요. 가끔 한국말이 좀 꼬입니다. 그리고 영어 발음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이 또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많이 사용하려고 옛날에 제가 여러분 이 책 강의를 처음에 찍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말을 하면서 혀를 내밀고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못하겠더라고. 혀를 내밀고 말을 해야 되니까는. 그러다가 보니까 화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한국말도 하고요. 스페인말도 합니다.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남미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도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세 나라어를 다 잘 못해요. 솔직히는요. 여러분 좀 한국말이 좀 어눌하다 이렇게 벌써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가끔가다 말이 씹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이 저보다 한국말 잘하고 또 뭐 교포들 중에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근데 그걸 둘 다 잘하는 사람이 발음도 아는 사람은요 발음 안 가리키고 더 좋은 거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거나 한국말만 영어 발음만 잘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나라 말을 다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나라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이 언어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요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보다 배경 지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설날에는 뭘 하고 미국 사람이 Thanksgiving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때는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교포들 보면 어눌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그런 어떤 배경 지식들이.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은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해가지고요. 영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발음이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듣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걸 다 아마 흡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근데 또 제가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발음을 이제 여러분들이 얻으시려고 그러면요. 소리 그 발음은 절대 막 많이 연습할 필요 없어요. 게을르게 천천히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바뀌어야 될 것은요. mindset,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많이 생각하는데요. 자, 볼까요? 제일 먼저 한번 빠다 발음, 소위 말하는 좋은 영어 발음이 안 나오는 이유에 지금은 집중을 하고요. 영어도 조금 나중에 중간중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발음들이 안 날까?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왜? 고기나 버터를 안 먹어서 조상 탓하는 거지 아니면 환경을 탓하거나요. 근데 이 부의 상징은 뭔 줄 아세요 원래요? 뚱뚱한 겁니다. 유럽에서도요. 그 뚱뚱한 사람은요 부의 상징이에요. 그게 오늘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뭐 미국의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미국에서 뚱뚱하면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날씬해야 부자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뚱뚱할 수 있을 정도로 먹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채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옛날에는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만 먹고 살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했던 입이 작아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볼게요. 근데 답은 뭐냐면은요. 보세요. 원어민 채식가 입에서는 콩글리시 소리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김치를 먹어서 그렇다. 그럼 원어민 사람들이 김치 먹게 되면 콩글리시 나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유럽 사람 중에서 고기를 더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 남미에 살았는데요. 남미에서는 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우스운 얘기지만요. 고기밖에 없어서요. 소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랍니다.
그런데 채소는요, 가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가 굉장히 더 편한 이 어떤 그 농산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미에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요,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차라리 스페인말 소리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먹는 거와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우리의 뭐 입이 아구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다. 그러면 한국 사람 입 작은 사람, 입 큰 사람이 미국 사람 입 작은 사람보다 입이 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우리 신체적인 여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물리를 공부했고요. 이 악기 같은 경우를 원래 만들려고 하다가 악기 만드는데 취미가 있을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돌아서게 됐는데 사람이 성대가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악기라고 뭐 베토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다루는 방법만 모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가끔 가다 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 두뇌가 없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없으면 없을지도 모르고요. 제가 실은 인공지능 쪽에 관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연구를 하는데요. 주먹구구식이겠지만 한글의 논리, 한글은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 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 다른 부위를 쓸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말을 할 때는 이쪽에 뇌를 쓰고 영어를 할 때는 이쪽에 뇌를 쓰고 뭐 그런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는데요. 그 역시도 추론이지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영어 두뇌가 없다라는 것은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영어를 잘하는 교포는요. 영어 두뇌가 생길까요? 이 사람들이 이 두뇌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생기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상처를 받게 되면은 재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교포가 되고 어렸을 때 자라게 되면은 갑자기 그 부분이 확 발달할까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의 적은 있지만은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안 되게끔 연습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원어민과 접촉 부족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어민을 많이 만나야지 원어민을 많이 안 만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 해답이라기보다는 제 답변은 이겁니다. 교포 영어 발음 문제 많음. 무슨 말이냐면요. 교포 중에요. 영어 발음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저희 부모님이 아주 나이가 먹어서 나이 드셔서 이제 미국에 갔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 나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과 매일 일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 중에는 와이프가 미국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불량이라는 말은 할 수 없겠죠. 접촉 불량이라는 말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요. 접촉과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 얘기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머리가 굳어서. 머리가 굳으면 바보가 됩니까? 예. 머리가 굳으면 바보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영어가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많은데요. 저도 이제 나이를 슬슬 먹다 보니까는, 옛날같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면은요, 오히려요, 더 이 사람들이요, 현명해집니다. 즉, 나이가 먹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몸이 옛날처럼 움직이진 않는데요. 어렸을 때처럼. 나이가 먹어서 영어가 안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적당한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게 발음이 안 나오는 게 몇 살 때부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보통 12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벌써 굳어가지고 20살쯤 되게 되면 영어 발음이 생각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20살 넘어가지고는 뭐 머리가 바보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머리가 점점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요, 20대, 10대, 20대 사람들하고요, 30대, 40대라고 50대, 60대 보면요, 오히려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이 판단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이 민첩하고 빠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발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요, 밥이라든가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 아무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는 뇌가 많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왜? 교포들 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 많고 동양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있죠. 뭐 구라파 사람들 보면은 뭐 저쪽에 북쪽에서 스웨덴이라든가 스웨덴이요. 아니면은 뭐 스페인 사람, 이란 사람 다 영어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촉 부족도 별로 접촉이 많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성이 있고요. 나이 때문에 머리가 굳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요.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동물에 하면 두뇌 능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영어 발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 영어 발음이나 가르쳐주지. 이러신 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죠.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indset, brainwash를 하고 있습니다. brainwash 뭐죠? 예, 세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 보게 되면은요. 새나 거미는 집을 짓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hardware라고 써 있는데요. 새나 거미가 집을 짓는 것은요, 너무 당연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거미 집 짓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거미의 뇌가 얼마나 합니까? 조그만 거미는 뭐 뇌가 진짜 그 콩알, 쌀알만 한데요. 그 안에 이미 집을 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이유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컴퓨터나 그런 걸 배워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이게 하드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의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요. 집을 짓는 능력이래요. 새들 집 짓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한 번도 안 지어본 집을 어떻게 그렇게 질 수 있나. 이거 역시도요. 블루프린트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재미난 그림을 하나 했는데요. 약간 뭐 과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는 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도 뭐 저는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 인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많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다 조금씩 주워온 내용들입니다. 새는요 머리가 작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머리가 몸에 비해서 작은 동물이 새거든요. 그런데 그 새는요 그 안에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안에 보면은요 눈이 크대요. 그래서 새들은 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이 없게 되면 날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가 싸납고 뭐 하더라도요, 아세요? 새는요, 머리만 딱 뒤집어 씌우잖아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보면 가끔가다 머리 뒤집어 씌우잖아요. 타조도 이것만 딱 씌우면요, 움직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머리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눈이고요. 눈이 작아 보이는 까마귀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뇌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뇌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과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이 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뭐냐면은요. 집을 짓는 능력이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요. 그래서 새는요. 집을 갖다가 저절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그런데 집을 짓는 능력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요 새까만 부분이 있죠? 요게 생각하는 뇌고요. 집 짓는 뇌고. 그러니까는 새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휴 저 새대가리 이런 말도 쓰시잖아요. 근데 영어에 똑같습니다. bird brain, 새대가리. 더 많은 기선 pigeon brain. 말하면 자꾸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you got a pigeon brain 하게 되면요. 너 비둘기 뭐 머리를 가지고 있냐? 좀 심하게 말하면 너 비둘기 대가리 가지고 있냐? 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느냐? 생각해 보세요. 작은 머리에 그 작은 뇌 중에 그 작은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가 집을 짓는 것은 그 엄청난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얘기도 하나 하게 되면요. 그 큰 악어들 중에 뇌가 얼마나 줄 아세요? 악어 뇌가요? 땅콩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어도 굉장히 보면요. 단순합니다. 인간은 벌써 엄청나게 뇌가 발달됐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요. 쥐와 연어. 얘네들의 능력은요, 길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 역시도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연어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쥐들 보면 이게 골목길을 다니잖아요. 길을 잊어버릴 것 같죠? 예,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출구를 찾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길을 한번 딱 쳤잖아요. 돌아올 때는 한 번에 오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한 번에 간대요. 그게 그런 능력인데, 이 역시도 타고난 능력입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을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능력은요, 최고의 능력은요, 언어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류학 시간에 그 anthropology 클래스에서 들었는데, 사람의 뇌가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500cc 정도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한 500cc만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인간이 하는 것을. 고차원 수학, 계산부터 뭐 하이테크까지 전부 다. 그런데 그러면 1000cc는 왜 있느냐? 모자 쓰기 좋게 발달된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이래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놀랐어요. 아니 언어 능력에 1000cc 3분의 2가 언어 능력이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점점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 능력은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은
하드웨어예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생각을 저장할 수 있고 어휘와 문법을 갖다가 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드웨어인데요. 언어 자체, 즉 한글,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프렌치 이런 경우들은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시게 되면 제일 먼저 거기다가 OS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눅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무슨 뭐 글을 쓸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을 깔기도 하고 게임을 깔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인 컴퓨터는 따라오지만 언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배우시냐면요. 후천적인 학습으로 배워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뇌가 그렇게 크고 그런데 언어를 갖다가 같이 쫓아오면은 거미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지금도 여러분 뭐 전자사전 쓰시고 그런 분들은 거기에 조그마한 칩 하나 있으면 수천 단어 뭐 수만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어를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언어를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하나 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언어를 알게 되면은요. 한글이면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더 이상 발전이 되지도 않고 이 방언이라던가 문법을 갖다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뉘앙스도 나오지 않고요. 방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은 뉘앙스라고 발음하시는데 뉘앙스도 있고 미국에서는 누앙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다만 하더라도요. 이 발음이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역적인 사투리 좀 이따 거기에 대해서 나올 텐데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말해서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떤 문제가 있냐? 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깔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어떤 게임 소프트웨어를 못 깔았는데 그 게임을 돌릴 수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경우입니다. 절대 믿어주세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나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근데 왜 나이를 먹으면 영어 발음이 안 될까요? 나이를 먹으면 영어 발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굳는다? 예, 이 얘기 많이 하시고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실제로 언어의 완성은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10살에서 12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요. 언어를 하게 되면요. 언어 중에서 제일 1등이 뭔 줄 아세요? 발음입니다. 새주리기 발음 가리킨가 저런 말 하겠지. No. 여러분이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을 주로 제일 먼저 배운다고 그러면 어느 나라 말이든지요. 왜 제일 가까우니까. 그때 엄마 했을 경우에 얘가 엄마가 명사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엄마라는 뜻이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우리 엄마구나. 아니, 사람이구나. 뭐 틀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 가서 엄마 하니까 no 아빠 그러면서 또 소리를 듣거든요. 이거 엄마가 뭐고 아빠가 뭔가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요. 의미를 알고 거기다가 소리를 얹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소리를 얹고 거기다가 감정과 의미를 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요. 한국적인 발음을 알고 있던 단어들은요. 솔직히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생소한 단어 하게 되면요. 모르는 단어예요. 어쩔 때는 모르는 줄 아는 단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발음을 하게 되면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요. 발음을 굉장히 잘 배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딱 보게 되면 그 단어가 그 단어였어? 발음이 다르구나. 근데 만약에 한국말로 컴퓨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이렇게 하지 컴퓨터 이렇게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제일 먼저 배우셔야 되는데 보통 인간이 한 10살,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한 6학년? 그 정도 되게 되면요. 기본적인 언어가 완성이 됩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어라는 것은 평생 살아나가기 충분한. 요즘은 뭐 사람들이 뭐 대학교까지 가고 뭐 나이 먹어서도 뭐 40대, 50대도 공부하는 분이지만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저희 할아버지 14살 때 장가 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쯤 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리를 수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나이가 먹게 되면 완성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인간의 뇌가 너무 좋아서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지금도 여러분 중에 뭐 4, 50대 그 이상 되신 분도요, 언어를 잘 하시고 발음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부터는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국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국어 플러스 모국어 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외국어 아니면 타 지역에 대한 언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바이올린이랑 명필이란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바이올린 같은 거라든가 첼로 같은 걸 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첼로를 잠깐 접한 적이 있어요. 잠깐. 근데 툭 보는 순간요. 기타도 본 적이 있으니 기타는 쉽더라고요. 왜? 마디가 있으니까. 근데 첼로는 딱 보니까요. 마디가 없어요.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큼 지나다가 보면은요. 소리가 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음을 벗어나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어라는 게요. 모국어 소리를 딱 내게 되면 그다음부터 일단 그 소리를 잘 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소리를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적도 똑같아. 앞에서 얘기했지만요. 글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필적이 있는데 그 필적이 점점 빨리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합니다. 근데 이때 예술적으로 변하면 뭐라고요? 예, 명필이 되고 효과적으로 변하면 달필이 되고 약간 좀 막 변하게 되면 이제 저처럼 악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세 가지 형태로 바뀌었을 때요. 다시 반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글 갖다 어렸을 때 보면 꼬마 애들 삐뚤삐뚤 쓰는 걸 갖다가 오른손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번 왼손으로 글을 써보세요. 생각보다 글이 삐뚤삐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이요, 언어건 필적이건 얻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미난 내용이 뭐냐면요, 왜 우리가 모국어를 보호해야 되는가 그 이유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설명하면요, 한번 볼까요? 왜 모국어를 보호해야 되는가? 사회적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억양은 신분증, 억양, 예, 언어의 가장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이다. 즉,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옛날에 황산벌인가 하는 영화를 보고 깜깜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가 스파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다가 실수로 거시기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신라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거시기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을 잡아내거든요.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보면은요, 언어의 수명이 있어요. 이 억양이 변하는 게요, 거리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10km 정도, 그 다음에 시간으로는 한 10년에서 15년, 뭐 길게 잡으면 한 20년? 그러니까, 거리가 10km만 요즘에 LA라던가 서울처럼 큰 도시는 안 그렇지만 시골 가게 되면 지금도 한 10km면요, 심리가, 4km니까 한 20여리 가게 되면은요, 발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은 제가 한국에 처음에 오니까요. 사람들이 말을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발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친구들이 가끔 가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말하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겠다. 어린애들 말하는 것은 말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벌써 발음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 사회에서요. 나 이 동네 사람이다. 요즘에는 신분증을 꺼내면 되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억양 속에요. 어떤 사회적인 신분증에 가까운 아이덴티티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면 하지만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11몇 살 정도만 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소리를 보호하고 그 정확한 자기 사회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내려고 그러지 바깥의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 말 어눌하게 하게 되면요. 자꾸 놀려먹습니다. 왜? 자기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요. 실제로 지능이 어떤 선천적인 이유 같은 거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분도 보면요. 발음이랄까, 그러니까 즉 사투리라던가 이 언어가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선천적으로 엄청난 그 발음 능력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보호하려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닭살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늘 다음 강의에서 닭살이 무슨지 알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이 하라고 하면요. 하이 하면 웃음이 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하다가 발음이 이상해지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닭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살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그런 것도 제가 아마 시스테마티컬리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모국어 완성 후에 있잖아요. 무작정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테마틱한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요. 예, 영어 네이티브 발음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네. 이 출판사의 시리즈는요.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스운데 원래 이 책의 원제가 뭐인 줄 아세요? 영어 발음 절대 무작정 따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제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책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번 강의와 학원 강의는요. 조금 수준이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약간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있으신 분은요.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요. 좋고 이 책은 쉽게 이 안에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이번에 센 거 배우니까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걸 한번 살짝 읽어보고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이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절대 무작정 따라하지 말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영어 발음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영어 발음을 거부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요. 그 거부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성인의 영어 발음은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래서 30대, 물론 40, 50대만 돼도요, 넘어도요, 영어 발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보면요, 나이가 거의 60 넘으신 분도 오셨는데요, 지난번 거 보면요, 발음이 본인도 아시고요,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문을 전혀 못 써요. 그렇지만 쓰다가 보면은 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필적은 굉장히 글을 쓰는 것은요, 언어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60대 가지고 한문을 처음 만약에 배워서 쓴다. 1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한문 필적이 좋아질 것 같다. 네, 발음도 좋아질 겁니다. 실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뇌를 탓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떻게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software upgrade how? 정확한 발성 과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정확한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작정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런 갖다 세뇌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장음하고 단음 이의 차이 같은 경우를 어떤 분들은 그냥 한글말을 해서 장음이다, 단음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또 타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카드 가지고 아마 아직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카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빌 게이츠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요. 여러분 타짜가 만약에 카드가 있어요. 근데 뒤에 표식이 돼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다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타짜는 뭘 봅니까? 거기에 표식이 돼 있는 그 위치 그거 하나만 딱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여러분들이요. 리스닝은요. 이 강의와 다음 강의 자음만 들어도 엄청나게 좋아지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도 꽤나 좋아지셔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 이 카드를 마술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조금 나오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무작정적으로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CNN 방송을 10년 들었다. 테이프를 몇 개를 들었다. 그런데 생각같이 발음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걸 다 보시는 거예요. 바보처럼. 딱 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요. 그 소리의 특징이 무언가를 알고 특징만 내면 돼요. 그런데 그 영어 소리를 특징 파악, 악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딱 보세요. 딱 들으면 요거 바이올린이구나. 요거 피아노구나. 그리고 딱 보면 음이 안 맞는다. 이 사람 박자 틀렸다. 그런 요소들만 보는 거예요. 음악을 그냥 무턱대고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만요. 다음 내용 볼까요? 예. 제가 얘기 벌써 해버렸네요. 효과적인 연습은요, 특징을 듣고 특징을 살려서 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틀린 소리 연습, 콩글리시 자동화, 한국인 콩글리시 잘한다. 영어 발음은 무조건 수동, 빨리 많이는 절대 no, 천천히 정확히.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국 분들은 공부하실 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 잘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요.
제가 또 가끔 이런 말 하는데 이런 말 듣고 또 어떤 분 욱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사람 절대 특별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보면요, 유태인도 똑똑한 사람 많고 소련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바보를 못 봤어요. 절대 한국 사람이 절대 출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똑똑해 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말이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사람 참 생각이 많냐구나. 근데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말이 안 통해요. 아시죠? 뭐 유럽에 보게 되면 소련 사람 같은 문학 같은 경우 엄청나게 심오하고요.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같은 데 가서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전 빨리빨리라는 말 솔직히 창피해서 안 씁니다. 딱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빨리빨리. 그래서 전 빨리빨리라는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부지런하기 때문에 실은 성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발음하실 때는 오히려 반대로 게으르게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발음이 틀린 이유는요, 영어 발음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콩글리시가 틀린 소리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틀린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콩글리시를 잘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발음을 배우실 때 보면요, 절대 수동적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수동적으로 혀를 다 맞추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게 잘 되면 그걸 갖다가 스피드업 시켜가지고요, 수동적으로 자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간중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몇 가지 이제 Q&A가 있는데요. 리스닝에도 거부 반응이 작용하는가? Of course.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요, 이 제대로 온 소리를 갖다가요, 들을 수 없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자하고 F자 같은 경우 구분 못 하시는 분들 같은가, 장음 E자 같은 경우나 단음 E자 같은 구분 못 하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의 특징을 모르고 듣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요, 리스닝은요, 너무너무 좋아질 겁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발음을 잘하는 방법. 너무너무 당연하고 한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라.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럼 공부를 잘해. 그럼 사람들이 있다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냐.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돈 잘 벌고 싶은 분은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요, 가게를 차릴 때도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가게, 누가 들어와도 나 이런 가게 해. 그리고 사람도 많이 쓰고 물건도 고급 물건 팔고 싶고, 과연 그 사람은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사를 하는 거고, 멋있는 장사를 하고 고급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사 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딱 하나 봅니다. 그 중에도 보면 가게가 좀 후진 가게를 좋아해요. 허름한 가게요. 물건 상관 안 합니다. 얼마 남았는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게 되면 너 이런 물건 파냐, 이런 장사하냐, 그런 말 들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그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돈 버는 거기 때문에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만 해야 됩니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엉뚱한 멋있는 공부하고 싶다, 미국 가면 공부 잘 되겠지. 그럼 미국 가고 싶은 얘기죠. 한국에서 얼마 좋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효과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볼 정도가 되게 되면요, 처음에 입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자분 중에서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 통하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뭐예요? 무작정 따라하기는 통하지 않고요, 정확한 방법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요,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이란 특징을 듣고 특징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특징을 내느냐? 발음 기호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음 기호 무조건 외워야 되느냐고 막 답답해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서 쇠주지 특별한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무리 제가 특별하지도 않지만 특별하고 하더라도요, 여러분한테 발음 기호 없이 영어를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한문, 처음 보는 한문 읽으실 수 있어요? 없죠? 그걸 찾아내게 되면 아마 그분도 돈 참 많이 버실 거예요. 근데 영어는요, 한문에 비해서 약간은 더 이 철자하고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심하지 않고 예외가 많거든요. 그래서 필히
발음 기호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발음 기호를 연주하는, 그러니까 발음 기호를 보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반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발음 기호 보고 누가 발음 못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milk, 우유는요. 발음 기호하고 철자가 똑같습니다. 발음 기호 보고 발음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하고 똑같다고요? 네, 악보 보고 피아노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악보 보고 피아노 잘 치면요. 그거는 피아노를 아주 잘 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발음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예, 파닉스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파닉스를 가리키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학원의 학생분들 중에서는 실은 영어를 가리키신 분도 많거든요. 교포나 유학생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고등학교에서 물리 수학을 가리킨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으로요. 그럼 어떤 분들은 한국 사람 가리켰냐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현지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딴 선생님이 있어서 영어 선생님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밥 먹다가 식사 시간에 그 파닉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파닉스 배우면 발음 좋아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No, it doesn't work.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Why? 그러니까 it simply doesn't work. 예, 그분은 그냥 안 된대요. 그래서 잘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한 10년 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발음에 관심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을 때 호기심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물어봤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왜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저한테 밥 먹느라고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발음이요. 이 파닉스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이 철자를 보고 발음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파닉스를 보면서 발음을 공부하지만요. 미국에서는 또 반대예요. 발음들은 다 적당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철자가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철자로 발음을 알 수 있으면 발음으로 철자를 알 수도 있겠죠. 즉 중국 사람 중에서 만약에 까막눈인 사람들은요. 중국말은 잘해도 글을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글의 그 표기법이 참 좋은 거거든요. 왜? 말하는 대로 적을 수 있으니까요. 한글도 예외는 있지만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한문은 절대 여러분들이 음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중국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철자를 보고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철자를 보고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철자에서 다행인 것은요. 한정적인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3만 단어, 4만 단어를 외워야냐고 그러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한 2천 단어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2천 단어, 그 다음에 좀 되게 되면 5천 단어, 순서적으로 쉬운 거부터 가끔 어떤 분들은 어려운 단어 하게 되면 영어 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중에서 가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하는 말인데요. get. get 붙어서 안 되는 말 없다. 그러면 get 하나 배우면 상당히 많이 도움되겠네. you, me, he. 그 다음 비동사 변화 같은 거 is, am, are.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발음 잘하고 이것만 잘 쓰시면은요, 도움 많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어려운 단어, 힘든 단어를 하게 되면 뭔가 배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영어는 5천 단어를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한 5천 단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쓸 수도 있고 대강은 들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해주면요. 근데 대화하실 때 여러분 몇 단어, 만약에 내가 5천 단어를 쓰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몇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럼 그 5천 단어 다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No.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먼저요. 그 중에서 원어민이 알아듣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몇 단어 됩니까? 그럼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몇 단어 안 되죠. 그래서 500단어 됩니까? 500단어 될까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앞으로 5,000단어 아시는데 원어민한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500단어밖에 안 된다면요. 500단어만 사용하시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나머지 4,500단어는요. 잡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글을 쓰실 때 철자를 모르면 글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요. 발음 기호를 모르면요. 발음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악보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쉬운 것부터 많이 쓰는 것부터 하시고요. 나중에 실력이 늘면 점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2,000단어만 알면 일반적인 회화는 된다고 그러는데 왜 2,000단어 이상을 알아도 한국 분들이 영어가 잘 안 되냐면요.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2,000단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요. 기본 의사소통은 되고요. 5,000단어를 말하고 들을 수 있으면 문법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마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5,000단어라는 게 굉장히 많아 보여도요. 꾸준히 연습하시게 되면요. 한 6개월, 1년이면요. 꽤나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학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뭐 6개월, 1년 하다 보면은 뭐 미국에서 몇십 년 사는 사람마다도 발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 사람은 발음을 연구했기 때문에, 발음을 연습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20년, 30년 산 사람도요. 발음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발음이라는 그 자체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습한 경우의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에 오래 살았어도 제주도 말 하나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소리를 연습 안 했으니까. 그러나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방언을 갖다가 여러분이 몇 달만 하게 되면요. 굉장히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영어 발음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바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2,000단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들 자꾸 반복하고 저거 하고 발음이나 가르쳐 주지. 그런데 아마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아, 이런 내용들 참 중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다가올 겁니다. 뭐 영어 발음을 배울 때 발음도 배워야 되는가? 아까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답은 뭘 것 같아요? Are you stupid? 바보예요? 그런 질문하게. 마치 피아노 제가 치는 걸 하고 싶은데요. 그냥 악보만 배우면 안 되나요? 꼭 치는 거 해야 됩니까? 그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영어를 배웠는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요. 그건 언어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거 한국말도 뭡니까? 말씀 언자에다가 아마 뭐 해서 다 소리고요. 라틴 말도 language도요. 라틴 말 링구아라는 있잖아요. 텅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언어는요. 글자는 최근에 발달된 거고요. 수백 년, 뭐 언제부터 인간이 언어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100만 년 됐다면요. 100만 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는데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요. 언어를 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So, stupid한 질문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차이가 있는데요. 실은요. 구어하고 문어의 차이. 소리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문어체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메일만 쓰고 그러신 분들은 솔직히 뭐 발음이 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 학생들 중에서 저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리딩 시험 같은 경우. 리딩 시험, 그러니까 독해 시험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시험을 보는데 발음을 배우니까 훨씬 편해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요, 독해도요, 발음이 좋아지면 그 소리를 머릿속에서 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발음 배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